몽골의 연출을 맡고 있는 윤종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K고 지원을 통해서 그 프랑스 샬롱 거리극 축제에 이 공식 초청작으로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해외 진출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떤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극단 몽골은 이 몸의 형태와 움직임을 중심에 두고 작업해온 단체입니다. 극장보다는 도시와 거리, 그리고 특정 공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과 공간, 그리고 사물을 새롭게 연결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극단 몽골의 작업은 거리 예술, 혹은 신체극, 혹은 공공공간 예술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다니는 이 도시의 열린 공간에서 우연히 길을 걷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관객이 되고 또 역할을 부여받는 이런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티켓을 예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들과도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는 거리 예술이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한 장르라고 판단을 했고 초기부터 해외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K고 지원을 받으면 충동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다리 1개와 그리고 2개의 반구 형태의 구조물, 그리고 2명의 퍼포머로 이루어진 공연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하나의 사다리와 구조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면서 충돌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태로운 균형과 순간적인 조화가 생성되었다가 다시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관객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 수직으로 길게 뻗어 올라가는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퍼포머의 몸,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구조물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불안정한 시대의 감각, 그리고 위험과 놀이 사이를 오가는 인간의 충동을 함께 경험하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충동은 특히 이 거리 예술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치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세로로 크게 솟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대형 광장에서도 잘 보이고 그리고 관객이 또 여러 방향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가 거의 없고 주로 몸, 움직임, 이 구조물과의 관계로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관객들도 직관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르로서의 장르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충동을 해외 진출 시 가장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 거리예술 레퍼토리로 삼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샬롱 거리극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샬롱 거리극 축제는 프랑스의 샬롱 슈르선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거리 공공공간 예술 축제이면서 국립 거리 공공공간 예술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측의 최신 소개에 따르면 샬롱은 매년 180개의 컴퍼니가 참여를 하고 약 4일 동안 700여 회의 공연이 열리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여 명의 이 국내외 프로그래머와 그다음에 기획자가 찾는 유럽 거리예술 분야의 핵심 허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술 감독이 선정하는 공식 초청작은 최근 기준으로 한 16개에서 20개 정도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공모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오프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약 130개에서 140개 단체가 선정이 됩니다. 즉 한 해에 약 150개 이상의 거리예술 단체가 도시 전체를 접유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는 작업은 아주 제한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저희 이 극단의 작품이 인 프로그램으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거리예술의 미학과 작업 방식이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검증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보시면은 이 샬롱 시청 앞에 이 오텔빌이라는 광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4월 동안 매일 저녁 같은 시간대에 총 3차례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공연과 더불어서 저희 축제 전문가 프로그램
방에서 아시아 거리 예술을 소개하는 그 네트워크 세션을 같이 함께 기획하고 또 진행을 했습니다. 좀 진출 전략과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샬롬 거리 축제는 일반적인 그 공모 지원 사업처럼 지원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축제 측이 다양한 경로로 작품을 탐색하고 또 프랑스와 이 타국의 축제 감독 기획자들이 추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몽골의 작업이 초래가 된 것은 이 국내 거리예술 축제가 구축해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거리예술 씬에 대한 이 신뢰와 이 관심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공연 기록이나 또 다른 해외 공연의 사례 그리고 작품의 안전성과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꾸준히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 작업의 특성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 국내외 축제가 장기 교류 혹은 이런 축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큰 플랫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또 K고 지원은 그 과정에서 실제 수행을 가능하게 해준 아주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저희 그 공연 장소와 또 시간대를 둘러싼 협상이 좀 있었는데요. 샬롬은 이 도심 전체를 사용하는 대규모 거리예술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인지도와 그다음에 작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전에 그 축제 방문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연 장소의 입지와 또 관객 동선을 좀 미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 앞 광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도시의 상징성입니다. 이 시청 앞 광장은 행정과 정치 그리고 시민의 일상이 만나는 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공연은 이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서 도시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저희 작품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이 시청 앞은 공간이 워낙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또 이 시민들이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도 주요 동선과 아주 가까워서 이 다른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객 수용력인데요. 이 광장의 크기랑 그다음에 구조상 관객을 크게 수용할 수 있고 또 사방에서 관람이 가능해서 많은 관객이 동시에 관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축제 측과 협의를 했고 사실 이 공간을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많은 단체가 동시에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런 협상들을 통해서 타작품이랑 지나치게 겹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또 그런 장소에 배치를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미리. 이 과정에서 그 작품에 필요한 이 장소적 특성, 그리고 접근성, 그다음에 관객 수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현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샬롬 거리 축제는 일반 관객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 1000명 내외의 거리예술 분야의 프로그래머와 종사자가 찾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이 거리예술이라는 장르에 아주 익숙하고 또 이 공식 추첨장의 경우에는 시작 전에 이미 객석이 한 30분 전부터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의 공연은 또 이 도시의 중심부 누구나 이렇게 중심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하루 중 여러 차례 다른 공연들을 보러 이동하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공연 장소를 발견하고 또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행정기관 건물 바로 앞에서 위태로운 이 사다리 구조와 두 몸의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도시와 권력 그리고 삶을 둘러싼 긴장을 무언의 이미지로 드러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현지 그 리뷰 사진인데요. 공연 이후에는 이 축제 전용 신문이랑 그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저희 작품에 대한 인터뷰와 리뷰가 실렸습니다. 한 리뷰에서는 시청 앞 공간에서의 공연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만 읽어드리면 이곳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무대이다.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하늘에 닿는 것. 사다리는 방구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원리가 날 수도 있는 구조지만 이 고개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위험을 장난처럼 여기며 유연하게 움직이며 즐겁고 아찔한 진자오공을 선보인다.
관객은 숨을 죽인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이 동작의 절제와 공중에 대한 두려움을 길들이는 과정, 그리고 사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이어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사실 저희가 작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이 불안정한 균형, 그 다음에 위험과 놀이 사이의 감각, 이 키워드들이 다른 문학관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다시 돌아온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리뷰와 기록들은 이후 다른 축제나 기관과의 협의에서 작품의 신뢰도를 또 입증해주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경험입니다. 그 샬롬 전문가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된 이 아시아에서 온 거리예술 연결을 상상하기라는 제목으로 세션이 있었는데요. 샬롬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 이 거리예술 그러니까 공연 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고 기획한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거리예술 단체 그리고 유럽 각국의 축제 감독과 프로그래머 등 약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의 이 거리예술 제도와 그다음에 지원 구조, 그다음에 투어 현실과 장단점, 앞으로 가능한 공동 창작과 상호 초청 방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한국의 개별 단체가 단순히 손님으로 게스트로 추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 거리예술 전체를 하나의 파트너로 소개하는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션에서 만난 여러 기획자들과 향후 공동 프로젝트와 또 재초청에 관한 논의를 또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서머리를 하면서 좀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샬롬의 사례를 통해서 이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은 단순히 어떤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오랜 기간에 걸친 신뢰 그리고 관계 형성의 결과라는 것을 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명확한 공모 절차나 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동료 예술가와 기획자, 이 축제 간의 네트워크를 천천히 구축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뿐만이 아니라 물류, 이동, 숙소, 또 공연장 접근성, 안전 등 이 실무적인 조건이 작품의 완성도와 또 예술가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권리이자 또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 몽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 내년 폴란드 및 동유럽 투어를 또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제가 비보이 팀과 비보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만든 공연 두 작품이 또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스페인의 그 라 메르세라는 대형 축제가 있는데요. 거기 그 축제와 또 마켓형 축제인 그 플라타레가에서 또 공연을 하는 것을 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리예술과 이 공공공간 예술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 그리고 세계의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의 경험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시는 예술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아주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